2학기 때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해서 자료 좀 더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찾아봐서. 짠! 그러면 111쪽까지 내용이 됐고요. 과제는 111, 113, 114, 115까지 과제를 해오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 봅시다. 에너지 전환과 보존하기 전에 우리 화학으로 넘어가자. 화학. 에너지 전환과 보존하기 전에 물질 변화와 에너지 출입 거기 해봅시다. 100이란다. 56쪽이거든. 친구 없지. 그치? 자, 56쪽 잠깐만 보고 있어봐요. 우선 이거 쓰세요. 자, 56쪽으로 가봅시다. 물질 변화와 에너지 출입. 자, 물질 상태가 변화하거나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등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한다.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자, 이거를 이렇게 봅시다. 이제 내부계랑 외부계를 규정을 해놓고, 내부계는 이제 뭐냐면 혹시 추운가? 추운가? 얘를 좀 올립시다. 오전에 여기 강의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연준아 너무 더웠지? 그래서 파워 냉방으로 틀었더니 너무 춥네요. 자, 내부계랑 외부계로 나눠서 이제 내부계는 뭐냐면 물리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계랑 외부 닫힌 계가 있어요. 그래서 열 출입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알았죠? 내부에서 연소가 일어나면 열이 이렇게 방출됩니다. 열 방출을 하면은 외부계는 온도가 상승해요. 온도 상승. 그러면 내부에는 에너지가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낮아져.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보세요. 여기 C6H12O6이 있고, 이게 산소랑 만날 거야. 그래서 CO2 플러스 H2로 바뀔 거야. 그리고 외부계가 있어. 외부계가 있고, 자, 그래서 포도당 연소시 연소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화학 에너지가 감소할 때, 그렇지, 연소하면 화학 에너지 감소하지. 그러면 우리가 기억 공간, 미역 공간에서 미은에 있는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 감소한 만큼 어디로 나간다? 그 감소 에너지가 어디로 나간다? 기억으로 이동해. 맞지?
그 감속 에너지가 기억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기억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맞아, 상승한다. 알았죠? 니은에 있는 포도당의 화기를 감소하고 그 에너지만큼 떨어져 나가가지고 기억으로 날아가는 거야. 알았죠? 자,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방출로 배웠었죠, 중학교 때. 그래서 연소시 주변으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 방출이 일어난다. 그리고 호화학 에너지는 화학 기억 공간의 니은 공간의 화학 에너지는 감소한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잘 하려면 공간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해야 돼? 2개 있다고 생각해야 돼. 하나 써줘. 하나 써줘. 알아야 누구 생각하고 있어. 누구 생각하고 있어. 아, 맞아. 그리고 지금 이사 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 이사 가려고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그때 이야기 한번 해줬나요? 네. 부동산을 구했는데 보일러가 터져 있어가지고 다행이에요. 저희 그 계약하고 나서 보일러 터졌으면 진짜 메탈도 같이 터질 뻔했는데 아무튼 구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무조건 이 사거리 안에서. 알았죠? 그래서 진로 선택을 가능하면 여러분 2학년 때 다 깔아줄 수 있게끔 선생님도 2분 정도 더 모실 예정이에요. 알았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서쌤 다시 와요. 민서쌤 이미 취업했지롱. 진짜요? 연구소 뭐냐 그 연구소인데 이제 병원으로 취업하셨어. 병원 연구실로. 나중에 너도 일하라. 카페. 혹시 여러분 전대 다니시면 3학년 때 일하러 오세요. 전대 다니시면 혹시 3학년 때 일하러 오세요. 대학교 3학년 때. 자리가 남는다면. 이 2학년 안 돼. 왜냐면 선생님은 3학년 이상부터 불법이야. 2학년. 교육청에서 불법이라고. 너의 경험담을 풀어주면 좋았을 텐데. 너가 사람이 되었던 과정들. 원래 학원 선생님으로 적합한 사람은 나락을 갔다 올라온 사람이야. 그래? 맞아. 그런 친구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 이해를 한단 말이야. 형기라고 엄청 똑똑한 애가 있었거든요. 영재고 가서 영재고에서도 전교 20등 안에 들었던 친구인데 그런 친구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예전에 대학교 때 제가 전공이 거의 A+였는데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교수님은 제가 모른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아니 이걸 모를 수가 있니? 막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를 진짜 거의 초파리 보듯이 보더라고요. 거의. 진짜 그 충격이었어. 그분의 눈동자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쉬운 걸? 그분이 유명하신 분은 맞아요. 왜냐면 그 뭐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책에 그분이 이름이 써져 있어. 그래서 그분은 모르시는 분이었고 이수만 친구야. 이수만도 서울대 출신이잖아. 이수만 SF. 서울대 출신이야. 동기. 그래가지고 맨날 수만이가 요즘 TV에 잘 나와 막 이러면서 대학교 땐 그러지 않았는데 막 아무튼 그런 분인데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쉬운 걸 모른다고? 자, 아무튼 그래서 나락한 친구들이 선생님을 하면 좋아요. 갔다가 올라온 친구 나락하고 끝나면 안 되고 나락하고 끝나면 안 되고 나락 갔다가 올라온 친구들이 학원생을 하면 여러분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어. 그때 저렇게 하면 힘들지 막 이런 거. 그리고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봅시다 책. 자 그래서 열 에너지 출입이랑 주변 온도. 자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집니다. 오른쪽 봅시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여기 봅시다. 자 걔를 두 개 두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외부계는 온도가 어떻게 되고 온도 이제 하강하고 내부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 상승하고. 알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외부 에너지 대표적으로 빛이 외부 에너지 빛이 CO2H2O랑 만나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 포도당이 반응 후 태양빛을 흡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는 에너지를 잃고 내부가 에너지가 상승하네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주변 온도 하락이랑 상승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예를 한번 봅시다. 물리변화에서도 에너지를 방출이나 흡수를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H2O 고체가 H2O 액체가 H2O 기체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는 주변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 에너지를 흡수하고 본인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 물의 H2O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알았죠? 이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자, 거꾸로 가면. 그 주연쌤하고 어제 말하다가 보일러 터진대. 그러면 겨울 되기 전에 몰랐을 거 아니야. 근데 겨울이 딱 됐어. 눈이 막 내려. 보일러를 켜. 물이 막 뿜어져 나와, 보일러에서. 그래서 그랬으면 학원에서 물 뿌려놓고 썰매 탈 수 있지 않았을까. 영하의 온도니까. 자, 그러면 이제 H2O 기체, H2O 액체, H2O 고체. 그러면 이 과정에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제가 방출한다. 방출해야겠지.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 설명해줄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H2O 고체, 그 다음에 H2O 액체, H2O 기체에서 얘네들의 에너지 값을 그냥 적어보면
이게 에너지가 제일 적을 거 아니야. 10. 예를 들어 얘가 에너지가 그 다음으로 많을 거 아니야. 40. 얘가 제일 많겠지. 100.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려면 얼마 흡수해야 돼? 주변에서. 30. 그렇지. 주변에서 30 흡수. 이렇게 가면 60. 주변에서 60 흡수. 주변에서 60 흡수. 그래서 주변에서 흡수해서 자기 에너지를 증가해. 그러면 거꾸로 가면 60 방출, 30 방출. 주변으로 60 방출, 주변으로 30 방출. 그리고 자기 에너지가 좀 더 작아져. 알았죠? 요런 원리예요. 연소는 아까 설명해줬고, 중화 반응은 자 거기 밑줄 끊어요. 중화 반응은 열을 방출합니다. 밑줄 끊어요. 책이 있어.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중화 반응할 때 중화열을 방출합니다. 외워놓으시고. 자, 그래서 반응열과 거기 보면 흡열 반응이랑 발열 반응이 있어요.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 얘를 그려보면 1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100. 이제 10은 쭉 가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갑시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H2O, H2O 이제 흡열 반응 과정이야.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건 주변에서 에너지 얼마 흡수한 거야? 에너지. 그렇지, 30 흡수. 본인은 에너지가 30 상승. 맞지? 물 에너지가 30 상승. 그래서 주변에서 그래서 30을 흡수해야 돼. 그러면 주변 온도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주변 온도는 하나. 그러면 여기서 또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주변에서 에너지 얼마 흡수? 에너지 60 흡수. 그러면 주변 온도 바람. 우리가 흡열 반응은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 우리가 흡열 반응. 그러니까 주변에서 흡열한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발열 반응은 주변에다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자, 그럼 이제 거꾸로 가볼까? 이제 거꾸로 가보면 여기 지워 봅시다. 이 친구 그러면 100, 얘가 40, 얘가 10이니까 이 친구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100, 40, 10,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100에서 40이 됐어. 그러면 얼마가 날아가야 돼? 60이 날아가야 되죠. 그래서 60의 열을 주변으로 방출. 그러면 주변 온도 어떻게 돼? 방출했으니까 주변 온도? 그죠, 상승. 자, 그래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주변으로 에너지 방출하는 걸 우리는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알았죠? 정리 잘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내부계랑 외부계로 구분해야지만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좋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면 진짜 틀리기 쉽지 않을 텐데. 광주교육청에서 그 뭐냐, 그 고1 이번에 모의고사 대비 시험 봐줬다며, 시험 보셨다며. 그거 보니까 고의 선행을 많이 넣었다.
혹시 교육청에서 그렇게 낸다면 여러분 아마 수능 내용이 고2 정도, 옛날 고2 정도 수준이니까. 뭐라고? 야, 너는 이미 다 했잖아. 응? 뭘 몰라. 다 했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힘들죠, 여러분. 적어주세요. 몇 분 남았어? 43분? 아직 멀었네. 12분이나 남았네. 너무 길다. 뭐라고? 안 돼. 책 여기 끝내야 돼.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인 친구들이 많아.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당뇨 이런 거 조심해야 돼서. 그게 수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점을 채우면 이제 100점을 넘기면 메달 따는 거거든요. 당뇨 메달. 근데 제가 딱 여기 있어요. 딱 여기 있어. 딱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왔어. 병원 한번 와봐야겠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약 먹으면 거의 쉽지 않거든.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돼. 99점에서 최대한 여기를 안 가려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살을 많이 뺐어. 뱃살을 많이 뺐어요. AI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AI랑 친하게 지내죠. AI가 루틴을 짜줘가지고 3kg 뺐어. 3kg. 근데 그게 근육 빼고 지방만 뺐어요. 지방. AI랑.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AI한테 막 물어보고, 그래서 헛소리 하면 착 닦고 다시 켜가지고 다시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오른쪽 어깨가 3cm 정도 나잖아. 여러분 핸드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오른쪽 어깨가 좀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가도 엑스레이 상에는 문제가 없대. 내가 딱 봐도 낮은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많이 높아졌어요. AI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와. 그리고 핸드폰 하시는 분 제 경험상 턱걸이 하세요. 턱걸이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핸드폰 많이 하면 이게 이렇게 쏠리잖아. 근데 턱걸이는 이걸 거꾸로 펴주잖아. 그래서 턱걸이 하니까 도움이 많이 돼. 저 근데 턱걸이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턱걸이 헬스장에 있는 기계가 있는데 턱걸이 할 수 있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무게를 놓을 수 있어. 무게를. 그래서 자기 체중 마이너스 여기 있는 무게 하면은 그게 실질 운동량인데, 예를 들어서 체중이 70인데 여기다 무게 70을 걸어 놓으면 얼마, 빼면 얼마야? 0. 그래서 이 기계를 딱 써가지고 제가 한 68kg 나갔는데 자신있게 여기 40을 걸었는데 했는데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여. 그래가지고 65kg로 바꿨어. 그럼 얼마야? 3kg.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턱걸이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니까 어깨 비대칭이 사라지더라고. 와, 대박. 깜짝 놀랐다니까. 했는데 40년 동안 쓰지 않은 근육을 썼어. 살아생전 턱걸이 처음 해봤거든. 진짜 그랬더니 비대칭이 많이 달라지더라고. 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스트레칭인 거지, 사실. 스트레칭이 우리가 안 하는 스트레칭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비대칭이 심하다고. 혹시 여러분도 있으면 좀 강추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밑에 가봅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 자,
기화, 질산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이 반응할 때, 자, 흡열 반응이에요. 알았죠? 외워두세요. 옆에 붙여놓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이라고 적혀 있는데, 열분해는 다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그리고 전기 분해, 전기를 넣어서 분해시킨 거니까 이것도 흡열 반응. 알아두시고, 혹시 탄산수소 나트륨 혹시 모르시는 분? 탄산수소 나트륨 확식 Na 탄산수소 HCO3. 알았죠? 적어두세요.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만 하고 끝냅시다. 오른쪽 하고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는 지금 과제가 남아있는 게 그 3년기 중화반응 과제 남아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거 했던 거 전기 파트 과제 남아있고, 여기 과제까지 아마 여러분이 할 확률이 낮겠죠? 왜냐면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과제를 안 하면 그때 풀 시간을 줄게요. 풀 시간을 주고 문제 풀이를 한두 차씩 정도 합시다. 오른쪽 가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방출 흡수.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 과수원의 개화 시기에 물을 뿌리면 물이 응고하면서 그러면 둘 중에 에너지가 얘가 더 많잖아.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40이라 하고 10이라고 하면 40이 10이 되면서 얼마가 사라져야 돼? 30. 그래서 30만큼은 에너지가 주변으로 방출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냉해를 예방할 수 있다. 냉해가 이제 그 싹이 얼어버리는 걸 냉해라 불러요. 알았죠? 발열 용기에는 물과 산화칼슘이 반응하면서 열을 방출한다. 그걸로 음식을 조리한다. 손난로를 흔들면 철가루가 산소와 산화환원 반응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 따뜻해진다.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요리나 난방 교통수단 등으로 활용한다. 자, 열 에너지 흡수. 신선 식품을 배달할 때 얼음 주머니를 넣으면 얼음이 융해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여러분 보면 알 것 같고, 제빵 소다를 넣어서 빵을 구우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이제 씹었을 때, 알았지? 그 씹는 감이 생기죠. 자, 생명 현상과 지구 현상에서 에너지 출입. 세포 호흡을 하면은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자, 생명 활동에 이용하죠. 광합성은 빛을 흡수해서 흡열 반응해서 이제 흡열 반응해가지고 양분을 만들고, 물의 순환. 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증기가 되어서 수증기가 이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며 액화하며 구름을 이룬다. 야, 여러분 잠깐 봅시다. 구름 생성 한번 복습 한번 할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우선은 물이 있고요. 물이 있고, 열을 받으면은 수증기 상승. 밑에 흡열 반응일까 발열 반응일까? 이거 흡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입자 부피가 팽창하면은 이제 온도 어떻게 돼? 온도 하강. 근데 온도가 어디서 하강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있으면은 엄청 높은 대륙권에서 온도 하강하는 거야. 그치? 온도 하강. 그 다음에 이슬점 도달. 그 다음에 구름 생성이지. 맞지?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책 잠깐 봐봐. 수증기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액화해서 구름이 형성되며
에카에서 구름이 형성되면 어떻게 돼? 온도가 상승하지. 그지? 그래서 이슬점 도달해서 구름이 생성되는 이 사이에 주변에 열을 방출해가지고 주변에 열을 방출해서 조금 따뜻해져. 그렇지? 온도 상승이 일어나. 주변 온도 상승이 일어나. 맞죠?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름이 많이 생길 때는, 겨울에 비구름이 많이 생길 때는 조금 따뜻해져. 조금 따뜻해져. 뭘 정도 아니야, 조금. 한 5도에서 한 3도 정도. 맞죠? 그 정도 올라가요. 자, 태풍은 바다에서 태양에너지를 흡수해서 증발한 수증기가 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며 발달한다. 과제는 57, 58, 59, 60 이렇게 과제는 4줄 터이니 아마 시험범위이신 분들은 여기를 풀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집에 갑시다.